저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범죄자 고발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실과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평화국책센터 이영아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 학살이 22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2%가 살해당했습니다. 2세도 안 된 아기들이 포탄에 맞아 죽고 붕괴된 건물에 깔려 죽고 굶어 죽고 마취제 없이 수술하다 쇼크가 와서 죽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을 핑계로 피난민 150만 명이 모여있는 라파 지역의 지상작전을 강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집단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과 최혜영 의원님, 정의당 장혜연 의원님과 양경구 의원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님, 고발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지난 5월 9일 시민 고발인 5,0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 관련하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학살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포장 등에 관한 전쟁 범죄, 금지된 방법,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 범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시민 5,000명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죄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 후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차 고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총 34명의 의원님들이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받고 팔레스타인 평화를 염원하는 고발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정의당 장혜연 의원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님 네 분의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집중 공격이 곧 임박했다고 합니다. 라파에는 가자 지역 피난민 1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하마스 척결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피난민들 대부분이 마치 토끼몰이 당하듯 라파로 사실상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작년 10월 이후 이미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는 3만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만도 8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호전적이고 반인륜적 나치 대량 학살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 피해자들이 또 다른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과 분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깨어있는 전 세계인들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용인할 뿐 아니라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 들불처럼 전 세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지난 20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적인 촛불 탄핵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항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국민들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전쟁과 학살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평화 속에서 자라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나섭니다. 전 세계 더 많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멈추고 평화를 촉구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단 하루도 늦추지 말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즉각 멈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저는 입법자로서 법률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는 법이라는 것이 참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하나하나 처벌하는 법률이 정작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구부러져 중한 죄를 외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인도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비극을 도무지 국제인도법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폐허로 만들고 난민 캠프를 폭격해도 총리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국제인도법은 작동하지 않고 국제사회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이 법을 다시 부여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인도법이야말로 끔찍한 폭력의 질곡 속에서 수천 년을 고통받은 인류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올린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더라도 민간인은 죽이지 말자, 대량학살 무기는 쓰지 말자, 고문과 학대는 하지 말자는 인류 전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최초의 그리고 최소한의 합의가 바로 국제인도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이 모든 합의에 반하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행위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러한 학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그저 수긍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침묵은 이 최소한의 합의를 위해서 인류가 흘려온 수억 명의 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권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정치인을 형사적으로 고발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3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해서 학살자의 자리로 내모는 최악의 정치 앞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에 헌신하라는 엄숙한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위에서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 참혹한 전쟁 범죄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 고발에 함께 참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반문명적, 비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와 같은 살인 행위를 보고만 있는다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살인 행위에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촉구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름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일 하면서 오늘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또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학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 무기력함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집회로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의 시민활동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고발 운동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한국 5천 명의 시민들이 지지난주 목요일 고발인으로 참여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의 전범들을 한국 수사기관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상호 국회의원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고발 때 우상호 국회의원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타국의 정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피고발인 있는 고발장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후부터 이틀 후에 여러 차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고발장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늦은 밤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발운동을 해오는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께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한 분을 추가 고발인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도 저희가 했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국회의원께서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고, 그 결과 현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의 32분의 헌법기관, 그리고 앞으로 헌법기관이 되실 분들의 명단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타국 정상이 포함된 전쟁 범죄자를 고발하는 건 당연히 최초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벌어졌던 학살에 특정 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수사기관에 이 전쟁 범죄자들을 수사해달라,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도 당연히 세계에서 최초일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에 가장 강력하게 이 전쟁 범죄를 반대하고 전쟁 범죄를 당장 멈춰야 되고, 전쟁 범죄가 멈춰진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현실적인, 가장 유력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32분의 국회의원과 당선자께서 그러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 휴전 결정도 이스라엘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고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 물론 당선자도 있고 현재 국회의원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비율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 범죄를 멈추고 이 사람들을 수사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전 세계로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다들 유엔만 보고 있지 말고 미국만 보고 있지 말고 개별적인 이행 입법들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ICC 회원국이라면 국내 이행 입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본에서, 더 나아가 미국에서 헌법기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들로서 이 전쟁을 멈추길 희망하고요. 하나 더, 의원님들 뒤에 기자회견 없기 때문에 하나 더, 거의 고발 운동은 이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한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멈추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 중에 시민사회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혹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공식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는 고발 운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건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터키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물자들을 중단시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수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무기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운동 역시도 이 고발인 운동을 바탕에서 조금씩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